확실히 이제 한 주 좀 건너뛰기도 했고 영상도 안 올라왔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착석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리네요. 그래서 매번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할 거면 그냥 꾸준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좀 기계적으로 어떤 근무 일자만이라도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어쨌든 간에 이날에는 얘가 있구나라고 얼굴 도장을 찍는 게 참 중요해. 그래야 사람들이 이때쯤 오겠구나 하고서 오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어. 저희 전 사장님이죠, 장윤철 씨가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일정에 치여가지고 힘들어하면서도 방송을 못 쉬는 거를 이제 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확실히 본인 입장이 되어 보니까 공감이 돼,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방송 철학에 있어가지고 전 사장님한테 보고 배운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 사장님한테 정말 많이 물든 건 딱 그 하나의 불안이었어요. 잊혀질까봐 두렵다. 맨날 그 말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사실상 주 7일 방송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사실 그 정도면은 업계에서 자리도 잡았겠다, 알아주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뭘 저렇게까지 두려워할까 싶었었어. 근데 저 마음을 이제 온전하게 이해하게 된 거야. 제가 편집자 시절에는 어쨌든 간에 장윤철이라는 IP가 살아있는 이상 내가 망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좀 나이브했어, 비교적. 네, 맞아요. 이게 복합적인 거지. 일단 하나는 그래, 하루 안 나온다고 해서 잊혀지진 않겠지. 그런데 맞아요, 쉬는 게 버릇이 될까봐. 그리고 2번, 맞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그래, 처음에는 이해해주지, 한두 번씩은. 근데 그런 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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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얘 또 이번에 한번 쉬겠지 뭐. 에이, 딴 거 보자. 그래서 맞아요, 두 분이 말씀 주신 게 똑같습니다. 매일 방송하면 시청하는 입장에서도 관성적으로 들어가기 좋다. 방송이든 생활이든 힘들어도 꾸역꾸역 하면서 루틴 지키는 게 낫다. 루틴 깨지는 순간 뭔가 흐트러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쵸, 보통 딴 방송 보러 가지. 저는 매번 그 되새기거든요.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는 대체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단 그냥 단순하게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안에서만 한정 짓는다고 하면은 대체제가 크게 없긴 해요. 막상 이제 제가 이렇게 2, 3년째 방송하고 있는데 내 파일을 건드리는 사람조차 없잖아. 그리고 그 전에도 딱히 없었고. 그나마 이제 그 진영준 씨가 한번 쓱 눈길 들였다가 나는 브리온 경기는 못 보겠다 하고서 런쳤고. 근데 매번 느끼지만 인터넷 방송인의 최대의 적은, 그리고 e스포츠의 최대의 적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넷플릭스죠. 그리고 쇼츠입니다. 뭐 재미? 도파민이라는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 봤을 때 도파민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진짜 세고 셌다. 그나마 제가 공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거는, 저는 진짜 슈퍼 롱폼 중 하나라는 거고, 물론 이제 나는 슈퍼라고 하기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진짜 슈퍼는 뭐 저기 10시간 넘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포맷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포지션이 명확하다는 거. 이러나 저러나 아무리 이제 도파민이 대체할 게 많다고 하더라도 롱폼이면 롱폼일수록 맛을 진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어떤 방송이냐가 이제 사람들이 기억해줄 수 있는 되게 큰 요소기는 하니까.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제 방송을 뭐 3년째 하고 있으면서 2024년 말에 있었던 그 최전성기만큼의 화력은 못 보여주고 있고 많이 내려앉았지. 근데 그럼에도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되었다고 느껴요. 이제 수입은 아쉬울 때가 있을지언정. 왜냐면 이 안에서 쟤는 3년째 저거 하고 있는 애다, 내일도 저거 하고 있을 거다 라는 어떤 이미지가 좀 진하게 자리 잡혔다. 사실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얘는 대체 뭔데 이런 소리를 하나 하면서 궁금해서 한번 봐요. 근데 지금 이렇게 3년이 지났고 나름대로 이미지 소모도 된 상황에서도 본다는 거는, 그런 이미지 소모를 어떤 특이점을 넘어서 얘는 이런 거 하는 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러 와야겠다 라는 게 이제 딱 자리가 잡혀 있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사실 불안정한 입장이라는 거는 크게 다르지가 않고, 그러니까 약간 가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식점이라 치자. 저는 매일같이 김치찌개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원하는 것을 내기는 하지만, 사실 김치찌개를 먹으러 온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김치 자체를 되게 좋은 걸 쓰기 때문에 두부김치도 되게 잘 내요. 그게 이제 저희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깊은 이야기, 인문학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가끔 두부김치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김치찌개 안 해요? 다음에 올게요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아무리 이제 그렇게
잘하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시간을 바꾸고 잘 안 열고 또는 영업장을 옮기면 확실히 손님이 많이 줄어든다. 그나마 이제 제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모기 시간대가 비교적 그 경쟁자가 적다 보니까 그쵸 이제 뭐 아침 방송은 뭔가 대체할 게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하시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저녁 방송 켜면은 그 나름대로의 반응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아예 시간대를 옮기면은 또 거기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것만이 아니죠. 만약에 제가 또 여기서 일주일 쉬고 그런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글쎄 만약에 이제 나를 대체할 다른 라디오를 찾는다고 하면 뭘 들으려나? 원래 듣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침착맨? 흑자일스? 아니 궁금하긴 하다. 저는 사실 막상 유튜브로 그렇게 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아람 채널에서 처음 영상 올릴 때도 편집본이 한 그 15분? 길어봐야 20분 남짓이었어.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보내하면서 점점점 길어진 거지. 그래서 1시간까지도 가고 그랬었고 요즘은 이제 한 40분에서 50분으로 거의 고정이 됐지만 여러분들 저 말고도 그 롱폼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 시청자 중에서는 제 방송만 이제 길게 보는 사람들도 좀 제법 있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만나봤을 때는. 그래서 팟캐스트가 대세라고 하고 또 미래라고 하는데 정작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좀 아쉬워. 인사이트를 어디서부터 구해야 될지가 좀 감이 애매한 감이 있어. 이러려면 사실 제일 확실한 거는 이제 유튜브 계정 하나 새로 파가지고 그런 롱폼 팟캐스트만 듣는 계정을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면 되는데 하긴 그래 이거는 어떻게 본다고 하면 나의 노력 부족이긴 하다. 그지? 저는 원래 이렇게 그냥 주저리 오래 떠드는 방송의 가능성을 봤던 게 랄로였어요. 전 침착맨보다 오히려 랄로를 먼저 알았어. 그래서 딱 봤을 때 별거 없이 자막만 달아서 올려보내는데 그냥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네? 심지어 이제 되게 엄청 긴 영상들 같은 경우엔 자막도 안 붙이는데 사람들이 보네? 원래 이제 그 전에 유튜브라고 하면은 약간 뭐 소위 말하는 뭐 로이조, 보겸, 조금 메이저로 가면은 뭐 워크맨 이런 진짜 단 1초도 쉴 새를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 편집들이 잘하는 편집의 어떤 대명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으로부터 바뀌었어. 약간 그게 저는 그 유튜브 시장의 흐름이 그런 아이콘들에서부터 좀 그 아이콘들로 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 2010년대는 뭐 아까 말했던 대로 뭐 보겸, 로이조, 워크맨 그리고 202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아이콘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저는 굳이 꼽자고 하면 랄로에다가 침착맨이라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 사이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반대쪽에서는 엄청난 쇼츠가 양산이 됐고 참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매번 느끼지만 저는 여전히 너무 초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채널을 보면서 요청할 거 있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쇼츠를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나는 쇼츠를 왜 올려야 되는지 내지는 뭘 올려야 되는지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좀 영 안 잡히더라고. 근데 사실 뭐 반대쪽이라고 해서 그렇게 잘 아냐? 그냥 내가 하던 대로의 감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유튜브 잘 키우고 싶으면은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가지고 그거 분석창 그거 다 보라 그러거든. 아 그래서 난 실제로 컨설팅을 맡겨봤는데 그러니까 딱 그쪽에서 보고 얘기해줬어. 그 채널 성향이 되게 독특하셔가지고 이거 잘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이제 도움을 받는 데는 실패를 했지. 근데 어째 오늘따라 잉글리시 방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실제로 저거 영어 제목 해가지고 알고리즘에 안 뜨고 그런 거 있나? 궁금하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을 3년째 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약간 결산을 내려본다고 하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 아 이대로 쭉 하면은 망하진 않겠다? 진짜로 더 클 방법이 없나?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선택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 방법은 유하람이라는 IP 자체를 단단하게 하면서 좀 더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당연히 리그 오브 레전드를 메인으로 계속 다루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환경에 완벽히 적응해서 진화를 못하나 그러니까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걸지 아니면은 저한테 딱 맞는 환경을 찾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 후자에 가까운데 이제 전자가 좀 있겠지. 어쨌든 간에 아무리 딱 맞는 환경이라고 해도 최적화는 필요할 거고 딱 그 정도의 문제. 생각해보면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제 기자로 시작했다가 기자로 했을 때 도저히 미래가 안 보이다 보니까 마침 잘리기도 했겠다. 좀 더 만만해 보이는 유튜브 편집자를 했고 유튜브 편집자 하다 보니까 내가 썰 푸는데 되게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경력 살려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게 됐지. 점점 제 몸에 편한 방식대로 선택하게 됐어요. 어느 쪽이든 진화하기 어려울 또는 필요가 없는 것일지도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해. 이 자리가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뭘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야. 맞아요. 그래서 뭔가를 트라이 해보려 그러면은 정확히 그겁니다. 유튜브나 카카오톡이 계속 뻘짓거리 하는 것처럼 되는 거야. 패치를 위한 패치를 하게 되는 거지. 변화를 위한 변화. 근데 이게 여기서 갈림길이 있거든요. 스타1이 되느냐 롤이 되느냐, 그리고 이 사이에는 정말 많은 존망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사실 유튜브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그 대형 회사들이 자꾸만 뻘짓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개발팀이 어쨌든 간에 월급을 계속 타먹으려면은 이런 것을 했다 라는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괜히 쓸데없는 거 만지작거려 보는 거야. 물론 저는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이미 스타1에 되게 가까워지기는 했어요. 그냥 맵으로 밸런싱 하는 정도만 계속 하면서 하던 것만 계속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사실 스타1 프로게이머들이 스타1 밸런스 패치를 반대한 것에 대해서 되게 왈가왈부가 많은 편이지만, 나는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되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 정확히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 되게 잘 맞아 있는 밸런스를 꾸준하게 패치를 할 것 같지도 않는 블리자드 손에다가 맡겨 놓으면은 결국에 괜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만 건너는 거 아니냐. 니들이 꾸준하게 밸런스 패치를 할 거라는 믿음도 없는데. 근데 그리고 그거는 맞아. 애매하게 건드려 놓고 방치하면 존망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롤이 계속 패치를 하면 할수록 이제 패치가 이 게임의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사실 적어도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점점 스타1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도 느껴지긴 하지, 그지? 왜냐면 스타1은 아무리 이제 그 안에서 메타가 바뀌고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유닛들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진짜 롤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든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롤이 메인이 아닌 사람들은 협곡을 잘 안 하죠. 왜냐면은 한번 그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너무나도 게임이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 야, 그리고 사실 이게 롤의 그 패치 방향성이 사실 계속 그렇게 덧대서 이제 기우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훨씬 더 진입장벽인 게, 아예 롤체처럼 매 시즌 아예 다른 게임이 되면은 복귀하기 편해요, 오히려. 근데 롤은 기본 틀이 있는 상태에서 바뀌어서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 맞아요. 롤체는 너도 노베이스 나도 노베이스인데 롤은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진도를 못 따라가면은 처음부터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유저들에게 계속 질리지 않으면서도 또 완전히 바뀌지 않는 재미를 제공했던 롤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 자신에게 대입했을 때도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거야. 분명히 나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하면은 솔직히 10년 뒤에 돌아와도 뭐야 익숙한 맛이구만 하면서 들어올 거예요. 진짜 대형 프랜차이즈 스타는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맛있는 골목 식당 정도는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사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 나도 뭔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욕심내는 만큼 하고 싶으면은 이제 더 커야 된다는 건데, 그래 벌써 이미 사실 답이 나왔다. 이놈의 향상심이 문제야. 그러니까 향상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인생에 불만족하고 있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고, 그쵸? RPG 게임한데 스탯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괜히 신경 쓰이고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이라도 더 세져야 되고, 다들 이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붉은 여왕 효과 맨키로 이제 나도 더 뛰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냥 이제 제자리에서 농사 지으면서 자기 먹을 거만 캐먹으면서 살아도 사는 데는 문제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나는 이거를 향상심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저희 향상심은 감가상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 근데 돌이켜봤을 때 이제 작년 초까지 그리고 재작년 이렇게 계속 조바심 내면서 일 벌리고 돈 꼬라박고 했었던 이유는 과연 이게 그 지금 이 채널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걱정. 그치, 멈춰있다는 거는 뒤처진다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이제 고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조금씩 자연 이탈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언제 문 닫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문 닫게 됐을 때 내가 아무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너무나도 속상하고 막막하고 무서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현재를 파먹으면서 뭔가를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트라이하면 트라이할수록 정말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정말 운이 너무 좋았구나. 사실 저는 유튜버 중에서는 정말 고생 안 한 쪽입니다. 애초에 이제 10만 채널의 PD로서 얼굴 비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지도가 없지 않았고, 시청자 0명 데리고 한 두세 달 방송하긴 했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혼자 좀 트라이를 해본 정도였고, 그리고 심지어 원래는 유튜버를 할 생각도 없었어.
그냥 이제 본 채널에다 올려야 될 영상 찍어야 되니까 이제 시청자 본 채널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한 20-30명 데리고 찍어가지고 그거 올리는데 편집까지 해서 올려놨더니 3분 만에 전화와서 아 하람아 이거 너무 민감하니까 내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하씨 이거 버리긴 아까운데 에이 문제되면 그냥 내가 독박 쓰지 뭐 하고서 올렸는데 그게 5만 뷰가 터졌고 그래서 그 이후로 순식간에 시청자가 1000명이 됐어. 그리고 그걸로 아직까지 먹고 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유튜버가 되겠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 유튜버가 되어서 먹고 살고 있어. 맞아. 더군다나 시기도 유튜브판이 라디오 모드로 넘어가던 때였고 그 전이었으면 이거 안 먹혔어. 그리고 정말 때마침 내가 전업을 하는 상황도 생겼고 이 유튜브에.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사실 제가 뭔가를 해내겠다라고 해서 해냈던 적이 정말 딱히 없더라고. 격투기 선수 재능 없어서 접었어. 격투기 기자 5년 400 벌고 잘렸어. 음악 기자 2년 동안 돈만 쓰고 끝났어. 음악? 성과랄 게 있나? 아 그래가지고 내가 연애랑 결혼에 그렇게 집착했나?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제가 겪어봤던 승리 경험은 보통 연애였어요. 진짜 그냥 머리 들이박으면서 성공했던 게 나는 연애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양분과 밑거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함. 아 물론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막 동기부여 이런 거 영상 나오고 할 때 많이들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조앤 K 롤링은 뭐 출판을 승낙받기까지 뭐 몇 군데에서 거절당했고 뭐 누구 배우는 몇 년 동안 무명이었으며 뭐 어쩌고 저쩌고. 분명히 저 과정을 통해서 제가 되게 많이 성장했다는 것도 알고 많이 배우기도 했었는데 문득 한 번씩 이제 돌아볼 때 덜컥 겁이 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제 채널이 너무 자랑스러운데 정작 이 채널은 내가 바래서 가져갔던 적이 없는 거야. 이 채널 안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은 잘 안 됐고 오히려 감이 오는 대로 하면 잘 됐지.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초단위로 돌려보면서 막 대본 1만자 15,000자 써가지고 와서 할 때보다 그냥 경기 쓱쓱 보고 개소리 뻑뻑하면서 얘기하는 게 광고까지 해도 그 평균 시청 시간이 훨씬 길게 나오는 거야. 그럼 난 그 노력을 왜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이 나한테 되게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기도 해. 왜냐면은 진짜로 좀 거액의 돈들을 좀 쏟아 부어가면서 해보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얻기도 했지만 결국에 이게 어떤 상업적인 성과를 최소한의 성과를 못 낸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결국에 진짜로 어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이뤄낼 재능은 없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 오히려 너무 노력하려고 하면 경직되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해지는 건가? 다른 방송도 보면 별 준비 안 하고 하는 게 재밌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뮤지드 이태원 프리덤으로 뜨고 현타 왔다더라. 맞아요. 저 이런 거 대표적인 예시 들었던 게 그 지코 아는 노래. 저거 이제 건너 듣기로 소속사 임원들이 아 이런 거 내라 해가지고 쓱쓱 해서 몇 분 만에 만들어가지고 냈는데 초대박이 나버리니까 지코가 거기서 되게 시무룩해 했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예능 같은 것도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넓게 놔두는 게 철저히 기획한 것보다 더 나을 때도 많아서 근데 진짜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뭔가 과감하게 이것저것 시도를 한다는 게 엄청 대단한 것 같음. 근데 그거야. 지금 딱 그게 제가 두려움을 겪는 지점이 거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을 조금 학습해버렸달까? 그래서 전보다는 좀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는 건 다 멋있는 일인데 이런 나와 내가 하는 일을 못 알아보는 니네가 병신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솔직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내기에 약간씩 이제 망설임이 조금씩 생기는 거지. 물론 그 망설임이 너무 크지는 않고 여전히 떨쳐낼 정도는 돼. 그리고 그 망설임에 잠식되는 순간 답이 없어진다는 것도 알아. 맞아요. 롤 그 연패하는 팀들 전형적인 그거죠. 왜냐면 패배를 학습하는 거야. 근데 그 패배에 대한 학습을 뿌리쳐야만 결국에 이길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코너 맥그리거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진짜 열풍이었어요. 그 양반은 지가 한다고 하면 해. 근데 그런 기세가 꺾이고 나서도 모티베이션을 유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물론 이거는 다 그 조삼모사기는 해요. 오히려 연승을 달리던 사람이 한번 크게 졌을 때 밑도 끝도 없는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그 사람은 이기는 게 당연했거든. 패배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가 무패 깨지는 순간 뭐야 내가 왜 져?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이기는 거 아니었어? 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우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근데 사실 맞아요.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승리도 패배도 의식하면 안 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 걸 쭉 하다 보면은 뭐 잘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겠지라는 마인드로 쭉 하다 보면은 오히려 될 때가 많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거지. 왜냐면 승리나 패배를 의식하는 순간 내가 하는 모든 게 패배하면 안 되는 게 되어버려.